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전에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가해자 쪽의 지인이고요. 자신이 예. 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 중에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 또 소방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서 이 당시에 기사와 판결문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또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자신은 침묵을 했지만 적어도 성범죄자가 교사나 소방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론화를 시도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버젓이 직장을 잡고 사회의 일원이 딱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 가해자의 지인이 이런 고발글을 올렸다는 건데 이 13년 전 성폭행 사건 그 당시 이제 이 도가니 영화 도가니가 아주 흥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판 도가니라는 별칭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가 언급한 게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13년 전이었던 2010년 5월경에 이제 피해자는 그 당시에 13살이었고 지적장애 상급에 신체장애 4급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또래 이제 남자 고등학생을 알게 됐는데 이 남자 고등학생이 만나보고 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아채고 친구들과 이제 피해자를 불러내서 이제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또 간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소문을 내서 한 달에 걸쳐서 총 16명의 고교생이 이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쨌건 가해자들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 전과가 안 남습니다. 예. 이제 그 전과가 안 남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상 무죄에 가까웠던 그런 결정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전과가 남지 않다 보니까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중 한 명, 가해자 중 한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가해자 지인의 폭로 내용 사실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현직 교사가 맞다는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제 교육청 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맞고 누군지는 알 수가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법적 근거가 딱히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또 그럼 뭐 일을 잠깐 쉬고 있다는 거냐 아니면 뭐 교사인데 담임만 안 맡았다는 거냐 과거에 맡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교사가 맞다라는 사실 이상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예. 글을 올린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섭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그 해당 초등교사의 뭐 어떤 인권 뭐 이런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럴 계제는 이미 좀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제 보호 처분의 그 결과 그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전과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갖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보호 처분이 즉 소년법이 존재하는 그 취지하고 현실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불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가해자들이 어리고 공부 잘하고 피해자 아버지하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뭐 다 아시지만 이게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안 남고 범죄 경력 자료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임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갖다가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형사 처벌이 아니고 이것이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그 직업을 갖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른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0년 대전에선 미성년자 16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며칠째 논란이었고 결국 학교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이승환 기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찾아가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나타나자 학교 관계자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경기 한 초등학교입니다.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이모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소문은 났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계속 아이를 보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씨는 가해자 16명 가운데서도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범죄 전과가 아니고 범죄 경력 기록에도 안 남는 부분이고 법률로는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사건이라 특별히 조치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오늘 이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앞으로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